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드디어 김종숙이 쓴 옷값 180벌 4억 원 추산, 관봉권으로 결제, 뭐 이런 제목하에 김종숙의 그동안의 사치와 허랑방탕한 생활에 관한 보도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나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왜 문재인이라고 하는 간첩이 북한에 몰래 건네준 USB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김종숙이 국가정보원에 공식적으로 공작 활동비에 쓰여져야 할 특별활동비, 특활비를 유용, 남용한 것을 조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1년 가을에 국정원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고사하고 박근혜 때도 저는 국정원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때 퇴사를 했으니까요. 자, 지금 문재인의 각종 범죄 사실과 각종 비행은 너무나도 언론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굳이 저의 입으로 다 나열하기조차도 힘들 만큼 방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전 청와대 직원의 진술과 자료도 확보했다고 하고 또 대통령 기록물실 안에 지금 은닉되어 있는 김종숙의 이 사치와 관련된 이 구체적인 자료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행과 난폭함 그리고 여적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언급을 해왔는데요. 그 덕분에 국가정보원장 김규현이란 자가 저를 국정원법 위반으로 비밀 누설을 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김규현이라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의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으려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김규현이가 본인의 명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자, 그 결과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10개의 죄목 가운데 8개가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2개가 지금 남아서 지금 형식적으로나마 지금 일반적으로 구공판하여서 지금 법원으로 가서 재판은 중인데 이것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정찰이라는 말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야외 활동 나갈 때도 사전정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군대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용어죠. 이 말을 했다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그러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신임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요 반드시 국정원에서 이 문재인의 USB 그리고 김종숙의 호화 사치 비용 유용 남용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조사를 해서 이 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형법 제93조 여적죄로 처리를 하고요. 이 김종숙이는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많죠. 예? 공직에 있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나 국가 예산을 함부로 갖다 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는데 옷에
폐물에, 가방에, 구두에, 신발에, 자, 이런 식으로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지금 신권, 관본권이라 그러죠. 이거를 써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밝혀져 가고 있는 걸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정숙의 옷값 출처를 수사를 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문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른바 관본권을 통해서 옷값을 치렀다고 하는 진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5월 2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제조하여 보낼 때의 액수나 화폐 상태 등의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띠지를 두른 뭉칫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 금융기관 간 거래에만 사용되고 개인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신권, 관본권 사용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이런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는 이 김정숙의 옷값 의혹에 대해서 특활비 등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전액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가 특활비 등 국가 예산으로 김정숙의 옷값을 치렀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뒤에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가 의류업체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11월 7일 김정숙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사용한 관본권 다발 및 김정숙 의류 구매 리스트, 매장 단말기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유명 의류업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5만원권 다발이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띠지에 둘러져 있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재킷, 100만원에 가까운 바지 등등은 모두 김정숙을 위한 맞춤 의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작년부터 김정숙에게 옷과 장신구를 판매했던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왔고 김정숙 측이 관본권으로 최소 1,200만 원을 결제했다라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5년간 김정숙이 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의류 및 장신구는 4억 원에 가깝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실제 확인한 금액은 약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개가 웃습니다. 왜 개가 웃느냐? 가방 같은 경우는요. 보통 메이커 있는 가방 하나에 4, 5천만 원짜리도 허다합니다. 거기다가 김정숙이가 몸집이 남들보다 큽니다. 소요되는 옷감의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만약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봤을 때 옷, 그리고 가방, 그리고 가슴에 다는 뭐 뿌러치, 아니면 목걸이, 또 뭐 팔찌, 반지, 뭐 이런 등등을 다 계산해 보면은요, 사실 옷값보다 더 비싼 게 이 폐물들입니다. 보통 하나에 뭐 이 브로치 같은 경우는요, 보통 뭐 몇 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실제 확인한 금액이 경찰에서 1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지나가는 개도 웃지 못할 일이 된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사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숙이가 관본권으로 결제한 자료, 이 내용들인데 기간은 2021년 6월에서 2021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제한 건데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대략 금액이 총 3,900만 원.
이 중에서 관본권이 1,200만 원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구매한 의류 내역을 봤더니요. 지금 벨벳 트리밍 코트 25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울날개 재킷 178만 원, 카브라 슬랙스 88만 원, 체크 코트 278만 원, 체크 스커트 128만 원, 체크 블라우스 88만 원, 헤링본 재킷 168만 원, 벨트 재킷이 158만 원입니다. 자, 과연 이 하는 일도 없는 일개 소위 가정주부라고 할 수 있죠. 김정숙이가 왜 이렇게 사치를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저는요, 이 카브라 슬랙스라는 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보니까 이제 밑단을 접은 바지를 이 카브라 슬랙스라고 하는데요.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왜 뭐 이런 걸 본 적도 사본 적도 없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자, 지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작년부터 김정숙에게 옷, 장신구 등을 판매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및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찰은 청와대가 2021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서울 청담동의 한 국내 유명 브랜드 M샵에서 3번에 걸쳐 3,9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M사라는 게요.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MCM이라는 아마 그런 유명 브랜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MCM을 갖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MCM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좀 제품들을 봤더니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보통의 월급쟁이나 보통 서민들은요. 언감생심 이런 물건을 살 엄두조차도 못 내겠죠. 그런데 김정숙이는 이런 것을 3번밖에 안 샀다는데 3,900만 원을 썼대요. 그럼 도대체가 이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에? 도대체가 이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국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낭비를 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치 허영심을 부리는데 국가의 국고를 갖다가 유용 남용할 수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는요, 그동안에 정부 비용으로 옷값 등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은 없었다. 옷값은 카드로 구매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왔죠. 그러나 경찰은 김정숙이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결제했다는 전직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활비 사용 내역이 보관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입수한 첩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바로 윗선은 문재인이었죠. 자, 지금 서훈이가 국정원장실에서 하급 직원들을 시켜서 쇼핑백에다가 그 신권, 관본권을 가득가득 담아서 수시로 청와대로 운반시켰다는 진술이 국정원 내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해외로 유학 내지는 연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일단은 피해보자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서훈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당시 그 비서실에 근무하던 애들 가운데 아마 뭐 5급, 6급, 7급 요 정도 되는 아들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지금 딱 명단 확보해서 조사시켜 보면 도대체 몇 번이나 얼마나 그 현찰을 들고 날랐는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현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은요,
외교부에서도 쫄보 중에 쫄보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다. 에? 대사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사 신청 한 번도 안 했던 자다. 이런 자인데 이런 자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정숙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 국정원이 의당 해외 첩보 공작비 혹은 대북 첩보 수집 공작비로 써야 될 이 특별활동비, 특활비를 본연의 공작 업무에 활용을 하지 않고 김정숙에게 보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정원장인 김규현이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인 동시에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행각을 조사하지 않은 김규현에 대해서 제가 구속 수사를 하라고 제가 대검찰청에다가 고발장을 접수를 시켰더니 이 검찰이란 자들이 각하시켜버려요. 이게 나랍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김규현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김규현의 무능함을 지적했다고. 아니, 대통령 비방죄도 없는 이 나라에서 지금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방한 죄랍니다. 여기서 전현직의 전직은 바로 이종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찬은 국정원장 됐고 국회의원 됐고 또 광복회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공인이죠. 공인으로서 취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못한 자, 함부로 망언을 짓거리는 자, 국가의 역사를 회멸시키고자 하는 자, 국가의 역사를 오도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명하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종찬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래서 전현직 국가정보원장을 비방한 죄라고 저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찬이라는 자나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저를 고발을 했어요. 슬그머니 모욕죄를 또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배경을 알아봤더니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고발할 때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문건 하나를 작성해서 검찰청에다 슬그머니 갖다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놓고 모욕죄를 더해서 지금 벌금 또 300만 원을 제가 맞았는데 그런 돈 300만 원 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낼 수가 없죠. 그런 돈을 왜 냅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될 그런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김대중과 함께 국정원을 들어와서 이름도 안전기획부로 국정원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우리 대공수사관들, 정보요원들을 580명이나 무단으로 목을 쳐서 쫓아냈어요. 그게 이종찬이 한 짓이에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뭐 비겁하게 살았던 점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뭐 자기의 아들 연대 다니는 그 뭐 이철우 교수라는 사람이 난리를 쳐서 고발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원래 5월 2일 날 제가 재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그 전날. 네? 그러면서 6월 13일로 그 공판길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법원에서 그런 설명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13일이 돼 봐야 뭐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김정숙이가 국정원의 특활비, 신권, 관봉 띠지가 붙어있는 상태에 이 돈을 수억을 썼다는 것은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 기가 막힌 건요. 김정숙이가 문재인이랑 같이 뭐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다녔잖아요. 응? 그때마다 국정원에서는 김정숙이를 위한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파견관들이 막 그 꼭 방문하셔야 될 지역을 다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서 응?
그걸 갖다가 김정숙만을 위한 여행지 설명, 유적지 설명, 방문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런 걸 붙여갖고 동영상 자료까지 만들어서 김정숙이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국정원이 없어져야 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그 거룩한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일해야 될 대원들이 김정숙이 개인을 위해서 관광 여행사가 해야 될 그런 업무를 해서 김정숙이한테 동영상을 갖다 바친다? 이거 정말로 진짜 지나가는 개도 웃지 못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치와 허영심에 들떴는 이 아주머니의 그 욕망을 채워드리려고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금을 써가면서 김정숙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줬다. 아니,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목걸이를 한들 그게 돼지목의 진주지 그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보이겠습니까? 에? 그 손가락에 그 두툼한 손가락에 진주 반지를 낀다 해서 그 진주가 돋보이겠습니까? 진주도 백진주, 흑진주, 그 다음에 또 황금진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구분된다면서요. 그럼 또 그런 것도 종류별로 또 다 했을 거 아니야. 아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폐물, 금은 보화를 국고를 유용해서 남용해서 구입을 했겠냐 말이죠. 그거 전부 다 압수해서 국고로 환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밑에 디자인은 양모라고 있고 그 양모 씨의 딸 걔는 프랑스 이중 국적자라 그러는데 에?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서 김정숙이를 보좌하고 김정숙의 노비가 되어서 그런 짓을 했다는데 그런 애들은 자격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2017년에 벌써 청와대 채용이 되어서 5년 가까이 총무비서관실의 행정요원으로 일하면서 지금 이재명의 마누라 김혜경이의 그 몸종 그렇게 해서 성남에서 8년 경기도에서 4년 12년을 몸종으로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불린 배소현이라고 있잖아. 그의 내연남의 관계로 있던 김현욱이는 이재명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게 뭐예요. 사인도 제대로 조사하다가 끝내버리고. 자, 이런 부정과 부패가 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김정숙이가 관봉권을 사용했다는 M 브랜드 조사해보니까 MCM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M이 뭔가 했는데 그런 브랜드를 오고 가다 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M 브랜드 의류를 김정숙이가 문재인과 함께 해외 순방할 때 수시로 이제 착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명품 브랜드인가 봐요, 그게. 저는 모르는 브랜드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고를 손실을 입혔어요. 그럼 당연히 뺏들어야죠. 뺏어와야죠. 자, 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까 김정숙에 대한 조사도 한다. 뇌물죄도 조사를 한다. 자, 이래서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팀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청와대 측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비공개로 지금 봉인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대통령 기록물실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실 내부에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해서 대조해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이 김정수의 옷값에 대해서는요. 탁현민이도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하면서 특활비 의혹은 명백한 가짜다. 옷값은 카드로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변명해왔죠. 곧 이자들의 변명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조사하고 구속 수사를 해서 이자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거짓과 불법과 온갖 사치 허영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실에 갇혀있다는 이유로 봉쇄되고 은폐된다면 그것은 바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없이 살아온 것이 자랑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없이 살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없이 살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돈을 가질 수가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양심이 허락지가 않아서, 또 함께 사는 가족이 그런 것을 수리할 만큼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으로 물질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넉넉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넓은 평형의 아파트에 못 사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벤틀리 같은 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돈 하면서 거짓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히 버는 돈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뒷돈 받고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고 이권에 개입해서 뒤봐주고 하면서 돈 받고, 이게 바로 고위공직에 있는 판검사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해서 돈이 없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어디다 내놓고 공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 구라파나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특권을 누리는 국회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청렴하고 정갈하게 사는 삶이 부끄럽다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각제 추진 세력들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기득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과 재벌과 또 대형 로펌, 고위관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자들끼리 이루어져 있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타파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들, 이번에 판단 잘 하십시오. 어쩌면 선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선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선거를 못하게 되는 대로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